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격차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소득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역대 최악 소득 양극화 일자리 죽이는 정책부터 바꿔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와 강성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들의 소득만 높아지는 소득 격차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강성노조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등 지금 한국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벌어진 소득 격차와 고용 불안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조국 후보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촛불 시위까지 나오는데 책임자인 문 대통령 왜 침묵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와 조 후보자 딸이 거쳐간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부정 입학 의혹을 규탄한 촛불 집회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조국 후보자의 품격으로 검찰개혁 영이 서겠는가, 동아일보는 조국 민정 시절의 수상한 미성년 논문조사 직무감찰, 매일경제신문은 조국 딸 파문이 다시 불지핀 금수저 학종에 대한 불신, 문화일보는 쏟아지는 조국 가족 펀드 불법 의혹 당장 조사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는 국민 거듭 우롱하는 조국 후보 측의 거짓 해명 시리즈 등을 제목으로 집중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관의 임명 기준이 무엇이죠? 기준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요? 청문회가 열리면 구주할 미주할 가족 신상까지 지금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 당사자가 연루된 게 아니라면 거의 연좌제 수준으로 들쑤셔 놓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청문회는 재산, 학위, 범죄 등에 대해 먼저 검증한 뒤 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놓고 정책 검증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신상 관련된 공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권력을 놓고 사생결단의 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편이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한일 정보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조국 덮으려 한미일 안보 공조 깨나 국민 바보 아니다. 문화일보는 문조 동맹 지키려 한미 동맹 깬다는 비판 들리나. 중앙일보는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파기인지 우려스럽다. 동아일보는 한일 정보협정 파기, 한미동맹 북핵 대응 충분히 고려했나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조국 후보 논란 한가운데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것은 오비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를 조국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겹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파기선을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이 백색 국가 제해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파결 의도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미국 요구에 의해 체결된 것이고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입수하고 향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도 모자라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으로 묶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지소미아를 한일 간의 지소미아 체결을 한국 정부에 압박한 것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업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페북에 패소한 방통위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안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면 글로벌 업체에 대한 규제를 국내 업체가 똑같게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 글로벌 콘텐츠 업체에게 혜택을 줬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도 혜택을 주는, 말하자면 규제를 완전히 완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한국신문은 고객 만족보다 실적, 금융사 영업 관행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완전 판매로는 할당 목표 못 세운다는 은행은 자조,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상황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험 등 벽을 허물고 금융을 통합한 결과 벌어진 일입니다. IMF 이후 국채은행들은 민영화됐고 오직 금융자본의 이윤을 위해 선진 금융기법 운운했지만 결국 금융수탈 기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금융 공공성은 파괴됐고 금융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잘려나가거나 비정기적으로 전락했고 오직 실적에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 관련 상권 신문은 100년 기업 회의로 등 떠민 요인 정부는 찬찬히 짚어보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대표 섬유기업 경방이 광주광역시와 경기 용인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급격한 재정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전기료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결정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산업 구조가 변하고 기업 역시 글로벌화하면서 전지구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존 주기는 점점 짧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주장은 이런 변화와 매우 무관한 억지 주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 관련 상경신문은 정부는 미성년 논문 끼워넣기 공개하고 엄중 조치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성명만 쓸 수 있다는 생각과 주장은 틀린 주장입니다. 문제는 직접 논문을 쓰지 않고 권력과 배경으로 거짓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에 유리한 스펙으로 활용하는 사기와 범죄 행위가 문제인 것입니다. 대학은 고등학생들이 논문을 썼다고 만약에 그 스펙 내용을 제출하면 서류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고 공개 발표 과정을 거쳐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파업 중 근로손실 한국은 43일인데 비해서 일본은 0.1에 불과하다 이런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파업 안 하는 일본과 비교하니 그렇죠. 왜 파업이 자유로운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럽 여러 나라와는 비교하지 않을까요?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만 말하지 말고 실제 노동시간, 연간 노동시간이 어떤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그 정도 파업이라도 안 했다면 일본과 노동시간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